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열대야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는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홍재영 기자입니다. 2,400여 세대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8시 40분쯤입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에어컨, 선풍기도 쓸 수 없는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 순식간에 확 나가버렸어요. 그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보니까 우리 단지만 싹 깜깜해. 전기는 6시간 정도가 지난 오늘 새벽 3시쯤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변압기가 노후돼 정전이 발생했다며 변압기를 교체하느라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기장군 시상리안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김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고 운전자 55살 윤모 씨와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모아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주 소방서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회사는 직원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용입니다. 내 나이를 살아가지만 신체 나이를 바꾸고 싶어. 나를 살아가지만 내 몸을 바꾸고 싶다면 ranking.com. 내 몸을 바꾸는 랭킹, ranking.com. 다음 소식입니다. 휴일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상수관이 터져 도로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신고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보일러 가동이 멈추면서 123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4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광주시 하남산단의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순천시 덕월동 철길 보수공사장에서 56살 이모 씨가 기관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목포시 대양동 아패대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과 고교생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소방공무원인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조합장 선거 낙선자 A씨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 탑승객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지면 정전 피해도 잇따릅니다.
하루 사이 접수된 정전 피해만 10,000건이 넘는데 당분간 비가 계속 쏟아진다고 예보된 만큼 정전 사고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기 기자.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에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이를 놓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된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운전이 돼서 감전돼서 그런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콜라가 언제 이렇게 커졌지? 해외 주식 앞에서 작아지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 무료일 거래. 최대 4만 원 혜택도 줄 거래. 단맛을 줄여 깔끔한 DOP 로슈거블랙. 어젯밤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정전이 발생해 3,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정전이 된 아파트 단지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단지를 비롯해 양천구 일대 3,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은 어젯밤 9시 42분. 이 일대 전력 공급 설비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은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양천구 일부 지역에 긴급 휴전을 실시했습니다. 정전 1시간 20여 분 뒤인 밤 11시 5분에 전력 복구는 완료됐지만 일부 아파트는 내부 차단기가 내려가는 등의 문제로 복구 완료 1시간이 넘어서까지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정전으로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제동을 지나는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긴급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이 버스를 운전하던 50대 기사가 불을 진압하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량 운전석 아래쪽에서 발생한 불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에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빌라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양쪽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9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안산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또 오늘 경기 부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는데 고양이가 고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 어제 새벽 4시 반쯤 이곳에서 2교대 근무를 하던 43살 박모 씨가 골판지를 쌓아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저쪽은 가정에서 골판지가 또 기계에 끼어는 거더라고요. 그 수도를 시켰어 하던데 빼려고 몸을 좀 집어넣다가
그제 밤 9시부터 야간 작업을 하던 박 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문이 뻥 뚫린 건물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상남도 고성읍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갑자기 통 소리 들리면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여기 가게 유리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귀가 아플 정도로 나가지고. 불이 난 층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 힘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스크를 계속 많이 그렇게 하는데 소방당국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주민들이 안에 갇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1,300여 세대에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되면 1시간 반 지나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비슷한 시각 인근에 있던 다른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도 40분가량 정전됐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단지 전기시설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났던 큰 불로 소방서 추산 8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생산 설비와 보일러 완제품을 포함해 축구장 7배 면적인 49,300만 제곱미터 크기의 공장 2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소음은 정말 싫어하세요. 쓸데없는 자극 같은 건 no. 찜통 더위 속에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 인천의 한 자동차 개조 공장에 발생한 불은 1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일대가 어둠으로 뒤덮여 있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560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물도 안 되고 화장실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때문에 냉방 기능은 물론 냉장고, 정수기 등이 작동을 멈췄으며 전기 펌프를 사용하는 물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단지 저압 차단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앞선 저녁 7시 20분쯤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0여 세대에서도 변압기 과부하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 인천 서구 북한의 자동차 개조 공장에서 난 불이 1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8개 업체의 공장과 창고 등 건물 1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곳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에는 전북 고창군 90호항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한테 좀 써달라고 말했다가 유흥주점 직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들고 있던 마스크를 던지면서 때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들고 있던 마스크를 직원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마스크를 귀에만 걸친 남성은 직원 얼굴에 가방을 던집니다. 아예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직원을 밀치고 위협합니다. 욕설도 퍼붓습니다. 유흥주점 직원 A씨가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유로서 코로나 위협 주소상 때문에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그냥. 안양 마산경찰서는 30대 남성 2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어제 인천에서도 승객과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대중교통기사의 정당한 승차 거부를 방해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기성입니다. 옆에 좀 알아. 그럼 사람 왜 그렇게 때려보면서 하냐고 왜? 내 잠깐 전화 아까 받았다. 전화 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 사람을 말라고 하면서 나 항상 끼고 다녀. 야, 진짜 장난쳐. 야, 마스크 갖고 다닌다 왜? 안 끼는 사람들하고 전화 올려갖고 잠깐 내린 거네. 그거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리고 있었던 거 안 봤어요? 여기다가 진짜 사람 이게 사람게. 아이고 마스크 잠깐 내린 거 범죄가 좀 만드네 이게. SR 올려갖고 뒤에 참 보잖아. 무슨 전화 올려갖고 잠깐 내린 거 같다. 무슨 나 진짜 스킨놀잖아. 나 진짜 어이없게 많네. 네, 어제 오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탔다가 다른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운행은 5분 넘게 지연됐는데요. 김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승객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화가 난 건데 맞은편 승객에게는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까지 합니다. 영무원들까지 나서서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내리라는 영무원들과 돈을 주면 내리겠다는 승객이 실랑이를 벌이며 지하철은 7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4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다른 시민을 가방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신고했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 있잖아요. 그 묵직한 걸 머리를 가격을 했거든요. 5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후 이로 인한 시비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112 신고만 840건에 이릅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43건이나 됩니다. 경찰은 향후 관련 사건을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나 집에 간다. 탭 열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한눈에 딱! 비슷한 모습이어도 어제 4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하는 다른 승객과 또 영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던 건지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뒷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지하철 마스크 난동 사건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네, 40대 여성 A씨가 지하철에 탄 건 1호선 오류동역에서였습니다. 난동이 벌어졌던 구로역에서 해정거장 떨어진 지점인데요.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동차에 오른 모습을 보고 다른 승객들이 코레일 측에 신고를 한 겁니다. 코레일 측은 당장 전동차 운행을 멈출 수가 없으니 구로역까지 이동을 한 거고요. 구로역에서 영무원이 전동차로 내려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썽이 빚어졌습니다. 여성이 마스크를 건네받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자 다른 승객들이 이젠 마스크를 쓰라며 항의했고 여기에 A씨가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치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 마스크까지 가져다 줬는데도 안 쓰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는 다른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A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는 거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무증상 감염도 많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꼭 쓰라는 건데 A씨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병원 가서 정상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소란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차량 운행도 잇따라 지연됐고요. 코레일 측은 일단 A씨를 달래서 전동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A씨가 역 사무실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고 환불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이렇게 체포되기까지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고 연행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어제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데요. 제보 영상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계속 들리는 겁니다. A씨가 계속 고함을 치고 있었던 건데요. 경찰 관계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난 멀쩡한데 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냐? 뭐 그런 항의였습니다. 네, 전화통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항의가 컸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인데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승객과 영무원에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 등입니다. 자신의 가방으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스크 비착용에 대해 강력한 전담 수사 그리고 중대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A씨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일시 정지될 만큼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크다고 본 겁니다.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에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40여 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먹더니 정상으로 차리다. 비비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혹시 장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장이 컨디션과 무슨 상관?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한 승객이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이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 한 여성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승객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급기야 이 여성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에게 다가가 발을 부르며 위협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탔다가 다른 승객들과 승강기를 벌인 상황. 민원을 받고 출동한 영무원이 열차에 타 마스크까지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이 들어가는 이제 중간에서 역에서 영무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스크를 주고 내렸어요. 네가 신고했냐면 가방으로 그 여성분 머리를 후려치더라고요.
결국 구로역에서 열차가 멈췄고 4차 유후에도 이 여성이 버티면서 열차 운행이 7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결국 이 승객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21일 새마을호 열차 안 당시 이 승객은 여성 승무원이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들에 화를 냈습니다. 철도경찰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 승객에 대해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제지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한 편의점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마구 폭행당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마스크 턱에 걸치고 있는 손님에게 제대로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편의점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장난하듯 손을 흔드는 남성.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매장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업주가 경고하자 이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남성의 일행이 업주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카운터로 와서 결제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욕설을 하신 거죠. 니까짓 거 오는데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쓰라 말하고 하는지. 업주가 나가달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업주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급기야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뺨과 팔을 내리치는 남성. 난동은 약 20분간 이어졌고 편의점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업주는 목과 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무섭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런 일부 손님들한테 받는 정신적인 피해가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스페셜 코스 좋아해요? 눈도 그래요. 뒤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까지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 속에는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우산을 던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슬리퍼로 다른 승객의 얼굴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다른 승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욕설과 동시에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거세지자 다른 승객들이 두 사람을 말립니다. 마스크를 왜 쓰지 않았냐는 지적이 몸싸움으로 커진 겁니다. 싸우던 남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산을 집어던집니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뺏으려고 하더니 갑자기 맨발로 지하철 안을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같은 곳에 또 다른 승객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적을 받습니다. 어제 아침 지하철 2호선 강산역으로 가던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에서 남성은 마스크를 써달란 요구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석 달 동안 349명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164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 중 40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까지 부린 4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법원은 해당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재영 기자.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에게 소리를 지르는 A씨. 영무원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졌고 열차는 7분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틀 뒤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와갖고 이런 일들이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권 탄압이죠.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성북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로경찰서는 A씨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현입니다. 최고 9배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 파워 하나면 설명 끝.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됐죠. 그런데도 맨 얼굴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난동까지 피운 여성은 결국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전동차 객실한 한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성은 맨 얼굴입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쓰지 않은 겁니다. 영무원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졌고 열차는 7분간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 이틀 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이 여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와갖고 이런 일들이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권 탄압이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욕과 업무방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60대 남성이 맨 얼굴로 버스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폭언을 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윤준의 뉴스타 시작하겠습니다. 해수가 되는가요? 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가지 방역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네. 경포대와 정동진 등 강릉 일대 해수욕장에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한 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에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샤워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와 별도의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속초 해수욕장 주변 7곳에는 소독기가 설치되는데요. 네. 피서객이 1m 앞에 접근을 하면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소독액이 뿌려지고 소독액 분무 뒤에는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2차 살균이 이루어집니다. 왕산, 을왕리 등 인천에 있는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이나 텐트, 그늘막 같은 백사장 설치물 개수도 제한이 되는데 현장에서 신청한 피서객에 한해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신호등처럼 표시해서 바다여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해야겠죠. 그렇다고 이 사람 너무 없는 곳을 혼자 찾아가서 안전요원도 없는 곳에서 해수욕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모욕을 당한 미국 스타벅스의 한 직원이 1억 원이 넘는 팁을 받게 됐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샌디에이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레닌 구티에레스입니다. 구티에레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이 음료를 주문하려고 하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여성은 욕설을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SNS에 이 구티에레스의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에는 경찰을 대동하고 건강증명서를 들고 매장으로 가야겠다고 비꼬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의도와는 달리 구티에레스를 향한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한 누리꾼은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면서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이 구티에레스를 후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엿새 만에 2,200여 명이 동참해서 9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구티에레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후원금 일부를 자신의 꿈, 댄서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부금 선순환이 이럴 것 같네요. 다음 소식 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이 치안 상태가 가장 열악한 국가 중에 한 곳이 바로 브라질인데요. 이 브라질에서 기자가 생방송 도중에 휴대전화를 강탈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CNN 소속 브라질 기자가 산타울루 폭우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자가 말을 멈추고 얼어붙는데요. 잠시 뒤 화면 왼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남성은 흉기로 이 기자를 위협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기자와 방송 중이던 앵커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즉각 현장의 영상을 끊었지만 이미 보시는 것처럼 강도를 당하는 모습이 중계된 뒤였습니다. 기자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복귀를 했고 겁에 질리고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는 기자가 강도를 당했다고 방송으로 전하면서 강도가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당 기자를 지켜봤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런 영상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 추석 정관장과 함께라면 즐거운 홀리데이.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죠. 결국 이 남성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슬리퍼를 손에 쥐고는 승객들에게 휘두릅니다. 다른 승객과 달리 이 남성만 매너를 부립니다.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한 이 남성.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승객은 슬리퍼로 얼굴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목이 졸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의 선고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A씨는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꼴불견인 사람들이 참 가지가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전동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저지른 만행에 많은 승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동차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보이시나요? 네. 이 발치에 놓은 거 뭘까요? 다름 아닌 맥주 캔입니다. 전동차 안에서 그것도 마스크도 턱에 걸치고 맥주 캔을 두고 있다가 급기야 이 맥주를 마시기까지 하는데요.
여기까지도 황당하시죠? 네. 그런데 심지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지금까지는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고요. 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변에 항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바로 설마. 담배입니다. 설마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맥주에 심지어 꺼낸 담배로 흡연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승객들이 황당한 광경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레알인가 레알이에요, 진짜? 한국 상황에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저희 코레일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지난 2일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10시경 한 수도권의 전동차 안에서 이 남성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철도 경찰대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전동차 내 노약자 서역에서 이 중년 남성은요, 맥주를 마시면서 빵을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상황 속에서 턱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서빙도 계산도 식재료 손질도 때문에 위험까지 있었죠.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을 하자 이 남성이 그때부는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결국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급기야 이 남성은요, 또 다른 승객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전동차 안에 무슨 저 남성 소풍 온 거예요? 소풍을? 전동차 안에서 저 코로나 이전에는 가끔 누가 음식 먹는 것을 거의 봤거든요. 하지만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저렇게 이제 저 사람이 흡연하고 술 먹었을 당시에 그 멘트가 나왔습니다. 안내방송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음식을 섭취하려는 말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섭취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옆에 있던 그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하면서 담배기가 흐르니까 네. 그 자리를 피했고 또 다른 분들도 자리 피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했는데 저럴 저럴 경우에 진짜. 저럴 경우 성격경찰이 경범죄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양반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어떤 간에 전동차에서 담배하고 술을 마신다? 저는 생각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해요 진짜.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다면 저 전동차 칸에 타고 계시던 다른 승객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던 거예요? 저 남성을? 신고했죠. 아하. 비상벨을 누르고 경찰을 불러달라 하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역에서 지하철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 지하철 직원들이 저 남성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내려라 라고 했더니 저 남성이 내리기 싫다 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지하철 직원분들이 그냥 내린 겁니다. 저 남성을 그냥 두고. 이게 무슨 경우예요 또? 직원분들이 내리면서 다음 역에도 직원이 있으니까 혹시 또 소란을 피우면 다시 신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차는 다시 출발을 했고 저 남성은 또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황당에 또 황당이 더해집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남성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서 신고한 건데 또 소란 피우면 다음 역에서 신고하세요.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분은 바로 하차시켜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다음 역까지 또 간 거죠. 다음 역까지 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음 역에서도 직원들이 온 거예요. 그제야 이제 강제로 하차시켰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환승에서 보조란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오고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무력으로 이 사람이 신원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긴 하지만 만연히 이 남성을 방치하다 보니까 아예 보조를 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은요, 저 남성한테도 분통이 터지지만요, 코레일 측의 조치가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코레일 측의 입장은 대체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고 정치도 크니까 하차를 이제 시키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이죠. 거기에서 차를 계속 잡아주게 되면 일단 차가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역인 부안역에다가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일단은 보낸 거였죠. 뭐 다음 역에서는 조치가 됐죠. 하차를 시켰죠. 붙들어 놓는 거는 저희는 사고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강제로 저희가 붙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붙잡아 두는 것까지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유도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뭐 도망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붙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요. 코레일 관계자분도 이게 무슨 죄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 황당한 남성을 정말 지금 눈앞에 막닥뜨린 이 경우가 너무 저분들한테도 고약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은미 팀장님, 그렇다면 철도 경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영무원들이 공조를 해서 지금 이 남성이 어디까지 가고 있으니 몇 정거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남성을 좀 강제로 하차시키거나 좀 뭐 인계를 해달라라고 뭔가 공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경찰이 오는 사이에 그냥 강제로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 도망갔어요.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코레일 직원들 얘기로는 열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공항역에 내기 위해서 체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아닌 경우는 체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도 경찰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전역에서 안 내릴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 철도 경찰이 안 받으면 지금 연락 가능하니까요. 다음에 도착할 때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소홀히 했고 혹시라도 코레일 직원들이 사건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을 제지하다가 불상사가 날까봐 좀 약간 뭘 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코레일에서는 저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물론 뭐 체포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후 조치를 좀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일 겁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같은 지하철 전동차 칸에 타고 있던 분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여야 됐을까요? 술 마셨죠, 담배 폈죠, 욕설했죠, 3종 세트를 다 했어요, 저 사람은. 비록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형사 입건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로 과태료 부과 충분히 가능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철도경찰대가 이 영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선을 확인해 신원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 방송을 보고 있는 남성 지금 도주했다는데요. 전동차에요, 노약자석을 만든 이유는요,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앉으라고 노약자석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면, 어른이라면 그 어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노약자석을 만든 겁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지금이라 방송 보고 있다면 자수를 하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족발, 족마호크. 족발도 고기다. 족발 야시장. 그런가 하면 서울에선 60대 남성이 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워 버스가 또 한복판에서 정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나무랐다는 게 이유였죠.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손을 못 겁니다. 정태우 기자가 들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엉성하게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하자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의를 건넵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화를 내며 기사에게 맞서고 보다 못한 주변 승객들이 남성을 나무라자 이들을 향한 심한 욕설이 시작됩니다. 소동이 계속되자 결국 이곳 길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나머지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이건 버스에서 원래 마스크 쓰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버스 기사한테 뭐라 그러냐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승객들한테 욕이 시작된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하고 그렇게까지 버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 해가지고 거기다 승객이 이제 112 신고를 하고 10여 분간 이어진 소동 끝에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늘면서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총 500여 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 기사 폭행, 운행방해 등 40건을 입건했으며 현행범 체포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관련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무원들과 실랑이 하다가 폭행한 것을 모자라 이틀 뒤에는 영무실을 찾아와 뺨까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의 영무실. 하얗게 머리가 센 70대 남성이 다짜고짜 사회복무요원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쉴 새 없이 욕설을 쏟아냅니다. 복무요원은 소란을 피우는 남성 A씨를 껴안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수인 요즘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너무 심하게 그러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A씨가 영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건 이틀 전 일 때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A씨를 사회복무요원이 막아선 겁니다. 마스크를 안 쓰셨길래 고객님 마스크 써주셔야 된다 이러니까 마스크가 젖어서 못 쓰겠대요. 그래서 젖으셔서 좀 써주셔야 된다. 우리 고객님들도 많고 요즘 시국이 심하니까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실랑이가 이어지자 당시 상황을 살피러 나왔던 다른 영무원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잉크를 또 심지어 쓰시더라고요. 부정승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요구를 했죠. 복지카드를 네가 왜 요구를 하냐. 시작부터 욕설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다가 또 저를 치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무가내로 행동하던 A씨.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무원들은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승객을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부산에서 용어를 하시는 이유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체 필요할 대로 찾는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석 달.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된 와중에도 폭행이나 시비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사랑에 취한다는 말 진짜였나 봐. 하이볼릭 아델바이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마스크 꼭 쓰도록 한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인데 안 쓰는 걸 넘어서 물리적으로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하고 싸우는 사람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다가 처벌받습니다. 정만숙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밤 지하철 7호선 한 청년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리라고 안 내리잖아. 내가 뭐 했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쏟아냅니다. 내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해요? 속에 걸친 마스크를 올려 써달란 말에 공강이가 시작됐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차에서 내린 뒤 화해해 인권은 피했지만 지켜본 시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오히려 마스크 쓰든 안 쓰든 무슨 상관이냐고 연정을 높이시고 또 주변에 말리시는 분들한테도 언성을 높이셨어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한 맞은편 승객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른 이 여성. 영무원에게도 환불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는 등 열차 운행을 7분가량 지연시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법정에서 당시 건강상 이유로 착용을 거부했다며 앞으로는 마스크를 잘 쓰겠다고 다짐해 구속은 피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실랑이가 폭행, 협박, 업무방해로 이어져 입건된 사례는 63건이나 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날씨까지 더워지며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남을 배려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제지하는 영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내 환승통로.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역내 고객안전실로 접수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70대 남성 승객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무원을 폭행했습니다. 난동 부린 소년자를 제지하던 승객분과 현장 출동한 직원분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승객은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무원은 A씨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실히 안 됐으면 그것만 물어봤으면 아니 심하냐 심하지는 않고. 피의자는 출구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을 보고 다시 역사 안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이곳 승강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지하철에 타게 됐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한 버스 기사나 시민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까지 저지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사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마스크란스는 자신의 버스 탑승을 막았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을 이제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버스 앞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처음에는 머리 한 3번 정도 잡히고요. 침은 총 합쳐서 한 10번 정도는 뱉었고요. 팔꿈치로 목 쪽 때리고. 같은 날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남성 2명이 마스크를 쓰라는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을 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사를 폭행하면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되면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가법을 적용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벌어지는 시비나 소란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라미실 원스 우종을 단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이렇게 마스크 미착용으로 체포까지 되는 일이 잇따르자 우리 취재진이 실태는 어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 30이 되다시피 했지만 역시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규적자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버스 기사와 승객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하차 요구를 거부하던 이 남성은 큰 소리가 오고 간 후에야 내리고 버스는 그제서야 정류장을 출발합니다. 사방이 막힌 대중교통을 탈 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렇게 마스크를 확실히 써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자리에 앉고 나서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시행된 지 벌써 3주.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이 연달아 버스에 오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기만 한 승객들도 있습니다. 일부 거의 승객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마스크를 안 쓰시고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저희가 탑승을 못하게 하는데 화를 내시는 분도 많고 앉으셔가지고는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꽤 계세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서로를 배려해서
버스 이용하거나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녔으면 모두가 편안한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이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물게 됩니다. 이 현직 버스 기사 연결해서 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박병규 기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 기사님, 여기 저희가 작가진이 확인해 보니까 정릉에서 마포를 오가는 1711번 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네. 얼마나 운행하셨습니까? 25년을 했습니다. 아이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 중이시네요. 네. 그럼 요즘에 그 버스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실 때 그래도 마스크 쓰지 않고 타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요즘은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네. 오전에는 양호한 편인데 오후에 네. 시객들이 이제 약주 한 잔씩 하시고 타시는 분들은 턱스크라고 이제 턱에만 걸고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착용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처음 타기 전부터 마스크를 안 차으신 분들한테는 좀 착용해달라고 그러면은 주머니에 꺼내 여기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다 양호한 편입니다. 요새는. 네. 시민분들이 되게 이제 의식을 높게 활용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지난 5월 이후에 대중교통 안에 마스크 착용 이 시비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430건으로 집계됐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박 기사님이나 동료 기사님들이 겪은 경험이 좀 있습니까? 저하고 저희 회사는 아직 그런 경험 겪은 사람은 없고 방송으로만 들은 적은 많아요. 예. 없는 게 좋죠. 최소화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다음 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이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이 이제 부과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현장에서 우리 기사님들이 보실 때 본격 시행을 두고 좀 꼭 필요한 것 이런 거는 좀 미리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든가 뭐 협조당부할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 버스 타기 전에 정류소에서부터 좀 그를 단속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차 내에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안내 방송 횟수를 좀 많이 늦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 내외부에 이제 마스크 의무화 스티커 부착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것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리 버스 타기 전에 기다리면서 착용하고 올라오시면 우리 기사님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안내 방송에서도 자주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릉하고 마포 공덕을 오가는 1711번 버스를 운행하시는 박병규 기사님 잠시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더 이상 이런 사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들어온 손님을 향해서 편의 점주가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욕설과 폭행 시비였습니다. 신재무죠. 지난 금요일 밤 경기도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턱스크 상태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갑니다. 편의점 주인이 다가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이까짓 게 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 하냐 하면서 약주도 하셨는지 알겠어 자기가 쓰면 되잖아. 문제의 남성은 곧바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쪽에서 술을 고르던 같은 일행 중 한 명이 캔맥주를 들고 계산대에 온 뒤 시비를 걸었습니다.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뭐하는 말 거리시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권했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라고 했더니 심한 욕설을 하시는 거예요.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결국 편의점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남성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부서지고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가게 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이 안 쓰고 오세요. 굳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봤을 때는 되게 신고를 해야 되는 분이 모르겠고 정말 정서를 접고 싶은 것 같아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든든하게 채우고 가볍게 비우고 채우다 비우다 아몬드 브리즈.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마스크 좀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실랑이 정도가 아니라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주먹을 날리면서 폭행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소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만 곧장 직원이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때리더니 몸이 풀리지 않은 듯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직원을 밀치고 폭행합니다. 너가 뭔데 쓰라 말이야 지랄이냐.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이제 저에게 손님한테 그딴 식으로 마스크 쓰라고 명령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직원은 이 남성이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같이 따라 나갑니다. 하지만 매장 밖에서도 이 남성은 직원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계속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합니다. 남성의 난동은 신고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목과 팔등을 다친 편의점 직원은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걸 요구했을 때 그렇게 폭행을 일반적으로 그 10여 분,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가한다는 거에 전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편의점에 있는 충북 제천의 경우 불과 2달도 안 돼 코로나19 확진자가 180명 넘게 급증해 비상이 걸린 상황.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하고 폭행을 가한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구성입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부탁한 편의점 주인이 손님에게 온종일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몸에 문신한 남성들을 동원해 모두 7명이 번갈아가며 점주를 골탕먹였는데 경찰은 치졸한 복수극을 펼친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안으로 턱스크를 한 채 전화하는 남성이 들어옵니다. 점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바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실랑이 끝에 남성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편의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가면서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런 한마디 나가면서 하고 1시간쯤 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물건을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골라 담습니다. 계산대에 한가득 올려놓더니 점주가 계산하는 도중에 그냥 편의점을 떠나버립니다. 점주는 이때까지는 두 사건이 우연의 일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또 다른 남성 4명이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남성들은 편의점 바깥 냉동고 문을 모두 열더니 안에 침을 뱉었는데요. 계산도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주변 화단에 걸터 앉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생리대부터 과자까지 물건 400여 개를 들고 와 빨리 계산하라며 점주를 다그쳤습니다. 정신없이 계산하는 점주 앞으로 누군가 욕설을 하며 나타났는데 바로 처음 시비가 붙었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신랑이 있었던 그분이 와가지고 너 아까처럼 나한테 또 해봐라. 또 뭐 할 거 하고 빨리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라. 계속 밖으로 나오라고 또 하더라고요. 남성들은 골라놓은 물건을 놔둔 채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점주는 1시간 넘게 걸려 물건 400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유제품과 아이스크림은 문제가 생겼을까 싶어 모두 폐기했습니다. 또 남성들이 다시 찾아와 해코지하진 않을까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며 치졸한 복수극을 벌인 남성 7명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찰나의 순간 더 분명하게, 어둠 속 더 강력하게, 더 새로운 경험. 다이나믹 QHD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 8000.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써달란 말을 듣고 덕분에 상대를 마구 때린 50대 남성 어제 보도해드렸고요. 오늘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서울 역삼역에선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70대 여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 슬리퍼로 앉아있는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이 남성. 마스크를 쓰라는 지적에 분을 못 이겨 승객 2명을 폭행했다가 체포돼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남성은 피해자들의 미안하다며 자신이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지하철 역삼역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코로나 환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동작구 140번인 이 확진자는 일주일 전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시에 아까 이제 확진자 통보를 했는데 12시에 이제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밖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확진 통보를 받고도 집에서 최소 8km 이상 떨어진 역삼역 일대를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겁니다. 보건당국은 119에 신고해 역삼역 3번 출구에 머물던 할머니를 귀가시켰고 역 일대를 방역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상큼한 통레몬 탄산주 레몬진.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 쓰도록 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 40대 남성 승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만 승객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항상 끼고 다녀! 욕설도 내뱉습니다. 야! 진짜 장난치나. 승무원이 거듭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자 다시 고함을 칩니다. 마스크 잠깐만인 것 같다. 범죄자 좀 만드네 이제. 비하 발언도 쏟아냅니다. 결국 다른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진정시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승객들은 한참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RT 안에는 좀 밀폐된 공간인데 잠깐이라도 마스크 벗는 거 자체가 약간 마스크 손으로 꼭 눌러 썼죠. 같은 날 밤 역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SRT 열차에서도 한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차 곳곳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빼고 사방팔에 창문이나 의자나 복도 이런데 침을 다 뱉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승무원들은 이 남성을 대전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철도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어제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 40대 남성 승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만 승객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항상 끼고 다녀! 욕설도 내뱉습니다. 야! 진짜 장난치나. 승무원이 거듭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자 다시 고함을 칩니다. 마스크 잠깐만인 것 같다. 범죄자 좀 만드네 이제. 비하 발언도 쏟아냅니다. 결국 다른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진정시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승객들은 한참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RT 안에는 좀 밀폐된 공간인데 잠깐이라도 마스크 벗는 거 자체가 약간 마스크 손으로 꼭 눌러 썼죠. 같은 날 밤 역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SRT 열차에서도 한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차 곳곳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빼고 사방팔에 창문이나 의자나 복도 이런데 침을 다 뱉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승무원들은 이 남성을 대전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철도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어제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Summer's Day, best shared with friends. That's wonderful. 제가 위스키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 40대 남성 승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만 승객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항상 끼고 다녀! 욕설도 내뱉습니다. 승무원이 거듭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자 다시 고함을 칩니다. 마스크 잠깐만인 것 같다. 경제 작전 만드네 이게. 비하 발언도 쏟아냅니다. 결국 다른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진정시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승객들은 한참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RT 안에는 좀 밀폐된 공간인데 잠깐이라도 마스크 벗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마스크 손으로 꼭 눌러 썼듯이. 같은 날 밤 역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SRT 열차에서도 한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차 곳곳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빼고 사방팔아 이게 창문이나 의자나 복도 이런데 침을 다 뱉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승무원들은 이 남성을 대전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철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그제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시간대라 승객들도 많았을 텐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승객들을 향해 갑자기 달려듭니다. 네, 놀란 승객들 전동차 안으로 도망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역무원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역무원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사실 좀 무섭기도 했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승객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직원으로서 당연히. 네, 보신 것처럼 4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20cm 길이의 과도를 휘두르면서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침 뱉지 말라라는 미화원의 말에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당시 소주를 무려 7병이나 마신 상태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영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데요. 예? 근데 소주를 7병 먹었다. 근데 침을 뱉은 모양이에요. 침 뱉지 말. 그게 화가 나서 이 칼을 꺼냈다. 예? 이 사실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정가가 16범이고요. 예. 나이가 49세 된 사람인데 집에서 나오면서 오전에 소주 3병, 그다음에 오후에 소주 4병, 7병을 마시고 전철을 탔는데 결국은 전철을 타고 오면서 바닥에 계속 침을 뱉으니까 이 청소하는 그 관련되시는 분이 침을 뱉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대림 전철역 2호선이 향하는 쪽에 두 번째 칸에서 흉기 난동 시작을 합니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전부 이제 도피를 하는데 대림역에 전철하자마자 이 통유서부터 연락을 받은 부역장과 사회고위급 요원이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인을 해내서 대합실을 유인해내는데 내리면서도 계속해서 승객들을 향해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죠. 결국은 대합실을 유인을 해내서 이 부역장이라는 분이 과감하게 등을 2차례 찹니다. 넘어지니까 고위급 요원하고 함께 흉기를 떨어뜨린 흉기를 뺏고 그 다음에 제압을 해서 5분 후에 경찰에 인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도 보면 이 싸움만 있어도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한테도 맞았다 이러면 같이 입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역장이 흉기를 든 이 사람을 과감하게 그 제압을 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림 전철역의 영웅이다. 이제 이런 시민들 표현이 많은데 부산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죠. 78세 된 여성, 그 다음에 22세 된 이 여성을 강목으로 정말 무자비하게 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물침화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런 경우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영웅이었고 이번에 대림 전철역에서도 정말 몸을 아끼지 않은 영웅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제가 됩니다. 이분이 역장으로 승진 안 되나? 아니 진짜로 이분은요. 사실 제가 이거 좀 아까 그 CCTV 화면 보니까 자기 목숨을
던진 거니까 자기가 미끼가 돼서 유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자기가 이 미끼가 돼서 유인했으면 자기를 던진 거예요. 사실 딴 사람 구하려고. 자기 영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예. 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요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안 다치고 붉은 덕택에 네. 큰 사고가 안 나게 망정이고요. 우리가 이 강남역 살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묻지마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묻지마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몇 가지 꼽히는 게 알코올 중독하고 망상장애인데 이게 소주 7병 먹는 정도면 중독이 맞겠죠. 양 변호사님, 망상장애라는 게 정신분열증이죠. 예, 그걸 조현병이라고. 조현병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본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는다, 누군가를 그렇죠. 공격하려 한다는 것에 망상장애인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전력은 없는데 네.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마음을 편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장 전형적으로 망상장애 환자들에게 따르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정신질환에. 그래서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2008년도에 지하철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좀 문제죠. 제가 아침에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 관리라는 용어를 썼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질환자라도 관리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뭐 근데 요새 하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여성들은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역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지인들이나 인근 상인들 말씀이 지금 하나 풍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밤에 이제 그 불야성처럼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여성들이 화장실을 갈 때 예전에는 혼자 자유롭게 갔는데 지금은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혼자 가지 않고 남성하고 같이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에스코트를 하고 화장실 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불안한 심리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철, 그다음에 그 대로변의 어떤 나무 지죽대로 무차별 폭력하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조직폭력배도 관리 대상 조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를 함으로 해서 범죄를 재발하지 않고 다른 피해를 안 주거든요. 제가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게 좀 인터뷰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정신과 의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환자들이 와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그 사람도 약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을 먹을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저는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쪽에 가깝도록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는데 특가를 하긴 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외부에서의 강제치료 같은 것도 근거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 현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예방적으로 1차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은 돼 있는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물론 저도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무고한 생명이 지금 희생이 됐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도 사실 알코올,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 일반상 여기 다 술 잡수시잖아요. 소주 7병 드시, 난 뭐 소주 7병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 일반 사람 못 먹는 술이거든요. 절대 못 먹거든요. 절대 못 먹죠. 예,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강남역 사건 한번 보자고요. 김모 씨 34세. 지금 이 아들 외동 아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됐다면 이 아들이 살인범으로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연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을 잃지 않습니다. 또 살해당한 그 여성, 23세 된 여성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이게 관리가 됐다면 아무리 그 새벽 1시지만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갔는데 내 정말 소중한 딸이 사망하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가정도 지키는 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질환자는 양쪽, 가해자나 피해자를 구분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도 또 피해자나 가해자 가족을 위해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저런 사건이 날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게요. 그래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그래도 밤거리 여성도 돌아다닐 때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닌 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 어쨌든 지금 황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왜 밤늦게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과 함께 밤거리를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책을 한 거거든요.